예, 먼저 지금 저희가 영화를 봐서 다 너무 뜨거운 마음일 텐데 먼 길 이렇게 와주신 나비와 비비안 이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양해 말씀 구하자면 병규리 감독님이 다른 앞에 행사 끝나고 여기로 오고 계시는데 너무 생각보다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서 저희가 감독님이 없을 때 감독님이 숨기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막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다른 필름 파티의 프로그래머인 김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이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드멘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익숙해졌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속속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영화제를 준비한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네, 사실 이 영화를 너에게 가는 길 영화를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병규리 감독님이 찍으면서 두 분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의 영화를 찍겠다라고 처음 제안을 언제 받으셨고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 커밍아웃을 들었을 때만큼 놀라진 않았을까. 저희는 그런 관객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두 분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영화를 찍을 때 처음부터 저희가 주연이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또 저희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서 좀 찍는 줄 알았고 또 모든 활동가들을 다 감독님이 생애사 인터뷰를 하셨고 또 저희 모든 활동을 다 다니면서 같이 찍으시다가 한 2년 정도 후부터 이제 감독님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조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주인공이 그렇죠. 우린 모두 다 주인공이죠. n분의 1 주인공 정도로 생각을 했고 실은 저는 조금 약간 둔한 편이라 가편집본 나올 때 보니까 비비안님과 저의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왜 2명을 찍었지? 부모 모임을 안 찍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제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으면 저렇게 막말 욕을 함부로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좀 가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처음에 레즈비언인 줄 알았을 때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반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쓰고 할 때 제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고 중학교 때 너 레즈비언이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얘가 뭔 소리인지 알까 싶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중학교 때도 레즈비언 너는 맞지? 그랬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은 그러면 그게 성소수라는 느낌도 없을 때 그러면 뭐 동성애자니까 예쁜 손주를 얻는다거나 듬직한 사이를 얻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요즘 사이가 듬직한 사이가 없더라고요. 없는 이만 못한 사이도 많고 예쁜 손주도 내가 키워줄 것도 아닌데 싶어서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저를 같이 나가자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쟤는 레즈비언의 엄마 땡땡땡입니다 했는데 저희 아이는 정작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제가 좀 놀라서 제가 궁금했던 건 넌 왜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엄마한테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물론 트랜스젠더가 조금 더 복잡하거나 가시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엄마가 몰랐잖아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불편해 혹은 젠더 표현이 다르다던가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여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건 옳지 않아. 이런 말을 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 모임에 나와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좀 선진국의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젠더 표현이 다르면 얘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겠구나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트랜스젠더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상담가나 내분비과 의사나 상담을 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거나 그리고 꾸준히 같이 아이와 함께 관찰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가 해서 아이가 자기 정체성,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찾도록 또 어떤 너무 뭐 골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달라져서 외과 수술로도 조금 힘들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이가 불행하지 않도록 지금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도와주는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아이한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혐오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가시화를 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인터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영화로 한다는 것은 또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어떤 기록의 의미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또 해주시고 요즘은 커밍아웃 완결편에서 이제는 바비의 기도만 바비를 위한 기도만 나왔는데 바비를 위한 기도 플러스 너에게 가는 길 이게 좀 뭔가 균형 감각이 맞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나비님 원래 좀 눈치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주인공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비님한테도 얘기했고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모르셨대잖아요. 편집본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영화를 찍을 때는 조금 두렵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나가는 거니까 그쵸. 좀 부담감을 덜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필요한 활동이다. 저희가 책도 냈었거든요. 근데 책을 내는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매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더 접근이 편하니까 영화가 나오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이 시작됐고 그냥 거기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주인공으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되게 이 영화 그 카메라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비춰준다는 게 되게 또 즐거운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약간 새로운 저를 발견하는 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찍었을 때는 전혀 이 영화 작업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또 제가 성장을 했죠. 저도 공부하고 성장을 해서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은 진짜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성소수자 가시화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굳어져 가던 때라 2년이 지났을 때 괜찮았는데 또 마침 그때 우리 예준이가 연애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주인공이 된 거는 예준이와 성준 씨의 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연애 스토리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 같고 그거를 온전히 함께 해주는 어떤 부모로서의 또 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없는 엄마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감독님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건 감독님한테 옆에서 제가 지휘 때 주워들은 얘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준이하고 성준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에 이렇게 함께 나와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상력을 좀 많이 키워주셨을 거라고 믿고 좋은데 저희 지난번에 GV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저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영화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런 걱정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왜 안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잘 되려면 너희가 필요하니까. 헤어지든가 말든가. 그건 너네 일이고 우리 영화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약간 제가 그쪽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 좀 미안하네요. 하지만 지금 다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잘 살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인공으로 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트위터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영화도 계속 봐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준님 커플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스타에 예전에 연애했던 기록 같은 거 안 지우고 다 남겨놓거든요. 그것도
나의 어떤 흔적이나 시간이라서 그런 걸로 저희는 훈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카톡방에 지금 많은 관객분들이 올려주셨을 때 나비님의 막말이 너무 좋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후련하게 해줬다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보시면서 지금 저처럼 N차 관람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엄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엄마하고 같이 울고 지금 트랜지션 수술할 계획이시고 그렇게 해서 영화 덕분이다 라는 걸 썼는데 두 분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딱 그런 방향의 감동들을 관객들이 받는 걸 저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선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간증처럼 저희가 간증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글을 써왔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다 아마 카톡에 들어가서 쭉 다 읽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건데 아까 그 월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내실 때 나비님이 아예 다른 분들도 그럴 때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 성수수사는 낯설기도 하고 조금 뭐 이상하게 보기도 하죠. 저희 직장에서도 어떤 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 프라이드 기간에 뱅글을 좀 하고 다니면 저희 이제 짧은 제복을 입고 제복에는 또 화려한 걸 안 하니까 자네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인데 그 프라이드 기간에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빠운말을 하기도 하죠. 저게 다복한 가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소장님한테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물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분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면 한마디만 더 그런 말 하면 입을 확 찢어버릴 테 하는 눈치를 쳐다보면 더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제가 살다 보니까 선빵이 중요하더라고요. 괜히 물어보는데 이 말 좀 하는 것보다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더 무식한 소리 하면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막 비하 발언하고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스스로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는 거 알고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세상이 아직 그렇게 쉽지 않고 공무원 사회도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를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한 사람이 왜 세상이 이만큼이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이걸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소수자 부모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특히 퀴어 축제 가면 영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성소수자 아니라 누구라도 이걸 혐오하는 분위기면 또 약자를 또 혐오를 하겠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꼭 내 자식이 아니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잘못된 걸 뭔가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어떤 정치가가 힘 있는 인플루언서가 물론 그 사람들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그냥 n분의 1로 부모부터 당사자가 만약에 힘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부모들은 더 강력한 엘라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물러나면 또 더 좀 힘든 당사자들 더 힘들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당당하게 하죠. 당당하게. 아주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지금 저희의 가슴 속엔 선빵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조금이라도 그러면 바로 잡혀간다. 그걸 굉장히 새겼고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결님하고 예준님 근황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항상 저희는 퀴어 커플의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자식은 잘 지내겠고 앞으로 잘 싸워 나가겠구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 가능한데 저 사실 퀴어 커플로서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손잡고 해변을 걷는다거나 어딘가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친구요 라는 말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퀴어 커플이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헤어졌으면 어떡하지? 그건 아니죠. 안 헤어졌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둘 다 입대를 했어요. 예, 이제 성주님은 나이가 이제 공부를 다 마쳐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공부를 마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가셨고 졸업과 동시에 예준이도 4월 말에 그 캐나다 학교가 이제 졸업이 됐어요. 다행히 온라인으로 다 해서 졸업이 되고 7월에 입대를 했어요. 예, 안 가면 안 되는 둘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학업 때문에 계속 미뤄온 거라 더 연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군대에 있고 10월 달에 100일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서로 가서 빠이빠이 해주고 또 눈물 찍찍하고 했는데 저도 같이 갔거든요. 했는데 이제 10월 달에 100일 만에 서로 만나서 저희 집에서 또 일주일 숙박하시고 즐겁게 노시다. 지금은 이제 서로 못 만나는 상태죠. 거리도 너무 멀리 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외출 같은 거 잘 못 나오고 휴가도 잘 못 나오고 해서 근데 요즘 카톡을 또 하니까 핸드폰을 줘서 카톡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K 어떤 부모님 스타일이 딱 나오는 게 누굴 만났다고 하니까 어디서 만났어? 그거 표정 바뀌시면서 언제 만났어?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 애가 연애한다니까 딱 그 표정 변할 때 엄마 표정 나오시면서 그리고 내 애인의 부모님을 만날 때 갑자기 두 분이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K 풍경이다라고 K국의 풍경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같이 연락을 하시나요? 지난번에 11월 말에 부산에서 GV를 했거든요. 그때 함께 무대에서 GV를 같이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성준 씨 어머니 곽인선님인데 인선님이 그때 폭탄 발언을 하셨죠.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나한테 커밍아웃만 했어도 내가 주연을 할 수 있었는데 엄청 주연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안타깝다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동화 같고 꿈 같고 이 영화가 마음이 아프기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울컥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희망과 저희가 사실 이런 영화가 나올 때 굉장히 막 현실에 이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병규리 감독님이 찍는다고 했을 때 이거 많이 보고 울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서는 너무 웃음이 많이 나고 행복해지고 뭔가를 꿈꿀 수 있는 지점들이 보여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GV를 같이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고 오늘의 GV가 가장 인상 깊으시겠지만 오늘 거 빼고 이제까지 중에 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이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혹시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GV에서 물론 여러 질문들도 나오죠. 실은 전 GV보다 저희 영화가 한참 물론 이제 한 달 좀 지났지만 한참 때는 탐나가 온통 너에게 가는 길로 물들어서 거의 천만 영화 같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트윗에 누가 쓰신 그 글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 그것이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레짐작하지 않는 거죠. 물론 어떤 부모님은 이 영화를 보고도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더 상처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화나 아니면 어떤 커밍아웃을 했을 때 비비아님도 그렇고 그 인선님도 그렇고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크리스찬이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도 영화를 찍는 그 순간에도 난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과 친밀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가깝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 모임에 목사님들도 오세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직을 유지를 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목사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더 이해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만약에 인정이 안 되는 목사직이라면 난 그걸 관두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부모님들이 보통 엄마가 많이 앓으니까 아빠가 만약에 반대하면 인사님도 그러셨어요. 아빠가 반대하면 난 애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런 마음까지 먹으면서 어떤 부모님이든 그게 엄마든 아빠든 어떤 가족이든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런 가족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많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커밍아웃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용기를 낸다면 또 그런 부모님, 그런 가족을 또 진정으로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그런 트윗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GV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저희가 행성인이라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이런 걸 단체 관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행성인의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이 2년 전인가 저희 영화에도 나와요. 동성 결혼식 하셨는데 그때 오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그 영화관에 오셨어요. 영화를 보러.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보시고 아들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뭔가 울컥하니까 엄청 그 관객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해주시고 멋지다 우리 아들 최고 뭐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 영화를 보고 어쨌든 그 아이의 마음을 이제 200% 느끼신 거잖아요. 말로 할 수 없었던 그게 영화로 왔다는 게 아무튼 제가 영화에 출연했지만 우리 영화가 참 대단하다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GV를 같이 많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영화제 저희가 빌런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굉장히 또 혐오 세력들은 부지런하잖아요. 엄청 모르셨어요? 엄청 부지런하시고 그 피켓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피켓도 얼마나 더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붓도 열심히 치고 좀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현장에 나타난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희도 그런 분이 좀 나타나길 바랬어요. 그렇게 좀 이상한 질문하면 나가세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렇게 돈을 내고 티켓을 끊는 행동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보시고 나서 이런 분위기에서 차마 내가 이럴 순 없다라고 감동받아서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그 질문 카톡방에 올려주신 것 중에 성별 정정 못한 트랜스젠더들이 백신을 맞거나 PCR 검사를 할 때 신분증 확인 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을 써주신 게 있어서 궁금하다고 올리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 정정한 뒤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PCR 검사 이 부분엔 해당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미 병원을 이용할 때나 이럴 때 충분히 지금 이 질문해 주신 분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같이 그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당사자와 가장 밀착된 관계에서 한번 얘기를 되게 저는 이게 질문을 쓰신 게 단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무 또 애절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매번 느끼죠. 근데 불편함을 매번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도 바뀌고 바꾸라고 하고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불편함이 내가 내 처지가 힘들고 약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 것이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좀 화를 낼 것 같으면 더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한 번씩 감독님 거기서 조용히 있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감독님 오셨습니다. 감독님 안 계시는 거 흉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오셨네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여서 힘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트랜스젠더여서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불편하고 많이 피곤하고 이렇게 좀 익숙한 그 피로감 저희 한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되게 또 다운되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운을 내셔서 그런 절차들을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힘들 때는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도움받을 때를 찾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큰 거 3방 맞으면 다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트랜스젠더한테 힘들게 하기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영화, 좋은 책 보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야죠. 변영주 감독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 한결이한테 사인해 주시는데 한결 씨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해요. 우리 늙어 죽읍시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우울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하겠지만 트랜스젠더에서 조금 힘든 부분 조금 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많이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네. 자, 변규리 감독님 급하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감독님이 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찍으셨잖아요. 몇 년 동안 찍었고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 방향과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왜 두 분을 딱 주인공으로 하셨는지 너무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또 저희 다다른 필름 파티 오신 관객분들 위해서 이렇게 엑기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늦게 나타나서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방금 이제 프로그래머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면,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촬영하기 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커밍아웃 하는 장면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성소수자 부모님한테 당사자들이 커밍아웃하는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일상들을 같이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 커밍아웃이라는 게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순간에 그냥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상 속에서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되게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당사자들도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만 딱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나 혹은 새로운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물며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공중 목욕탕을 가거나 이럴 때마다 마주하는 어쨌든 이성애 중심적으로 너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커밍아웃 하는 순간을 재현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이제 그 커밍아웃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계속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다음에 한결님의 그 성별정정과 트랜지션 과정, 그리고 비비안님의 예준님과 성준님의 어떤 그 연애와 또 새로운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보게 하는 그런 시퀀스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나중에는 좀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나비님과 비비안님을 이제 픽하게 된 것은 사실 요즘에 이제 원래 저만 한 4년 동안 두 분의 덕질을 하다가 이제 촬영본을 보면서 맨날 덕질을 풀면서 저만 덕질을 하다가 요즘에 되게 그 두 분의 그 트위터도 하시고 팬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그걸 봐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 두 분의 생애사 인터뷰를 하면서 두 분한테 조금 많은 어떤 공감 혹은 약간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말씀하시는 어떤 감정들이 되게 얘기가 나오지만 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되게 여념이 없고 되게 솔직하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올바른 이야기들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이제 비비안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다 과정일 것이고 이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보였고, 그 용기에 그 솔직함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나비님 같은 경우는 그때 생애사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랬었어요. 되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되게 활동을 해오셨던 이력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가정폭력 이제 피해 여성 당사자분들에게 집을 또
그 공간으로도 쉼터처럼 공간으로 제공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뭘까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기보다 흥미롭다, 주목해보고 싶다 그런 삶의 궤적을 계속 밟아오신 분에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결님의 어떤 커밍아웃이나 트랜지션 그 과정이 나비님에게 또 나비님을 또 어떠한 방향으로 또 확장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저는 같이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픽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저희가 트위터에서는 나비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팔로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측의 팬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실 감독님 오시기 전에 비비안님이 장난으로 나는 내 아들 커플 덕에 내가 주인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다 보면 왜 두 분이 주인공이신지 저희가 너무 이해가 갔고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걸 관객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숫자적으로 아빠가 적은 건 사실이고 사실 오는 아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만 유일하게 아는 집들이 많고 혹은 엄마 아빠가 함께 아는 집이 있지만 또 알아도 안 오는 아빠도 있고 근데 일단 엄마들이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게 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시는 것도 엄마들이고. 근데 또 저희가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아버님들이 활동하러 오셔서 조금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시고. 근데 약간 그것도 약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남성이 아빠의 위치라는 게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나는 좀 덜 해도 된다? 엄마가 더 많이 하는 위치다? 약간 그런 가부장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남편도 사실 좀 많이 약간 달라졌을 때 이 커밍아웃을 그 커밍아웃이란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는 거지 아마 예전에 한 40대 초반 정도만 됐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가부장제가 스스로를 억압한다는 걸 알고 스스로 거기서 탈피를 하셔서 많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준이의 커밍아웃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숫자가 적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감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민님 앞치마 범상치 않은 그거 보면서도 보통 분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혹시 그 앞치마는 본인 소유이신 건지 비비안님 건지? 제 겁니다. 본인 거도 있는데 제 거를 꼭 그렇게 입으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복장으로 하시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앞치마는 당연히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물이 튀니까 있고 이 모자는 왜 썼는지 이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선캡을 쓰고 꼭 일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딱 부엌에 들어갈 때 그게 복장이에요. 그래서 딱 입구에 걸어져 있어요. 선캡과 앞치마. 선캡을 쓰는 이유는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부분의 집안일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선캡이 없이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면서 저한테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머리가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수많은 집안일을 했냐고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40 몇 살을 살고 이렇게 할 말인가 되게 웃기죠. 근데 본인 너무 큰 깨달음인 거예요. 집안일을 하려면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머리띠도 씌워봤다가 했는데 머리띠를 또 하니까 여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선캡을 씌웠죠. 요즘도 잘 쓰고 하고 계십니다. 가부장제는 빨리 맨박스에서 다들 나오고 차별금지법은 빨리 제정돼야 될 것 같다는 걸 마음에 또 새기면서 사실 저희가 지정된 시간이 거의 다 마감이 돼서요. 질문을 더 이제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카톡방에선 지금 두 분 감독님도 포함해서 다 들어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소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세 분께 각각 한 번씩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좋겠다 혹은 와주신 분들한테 꼭 이 얘기만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님부터 이렇게 쭉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카톡 질문 중에 세력들 저희가 일명 혐세라고 그러는데 그 혐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그 어떤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퀴어 퍼레이드 때 거울 같은 걸 한번 들고 나가 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혐오하고 그런 그런 말들을 하는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 예쁘고 이상한지 과연 알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본인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인천 퀴어 축제 가서도 물론 다른 축제도 그렇지만 엄청 많은 그 혐오 세력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를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힘든 일이구나.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기에는 존중이라는 건 상대의 어떤 안전을 담보로 하고 존중을 해야 하는데 저것까지 존중하라는 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역으로 저 사람이 혐오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기보다는 혹은 그분들을 바꾸지는 못하고 어떤 그 최근에 그 자료를 보면 미국 뭐 공영 라디오인 NPR이라는 데서 조사한 데를 보면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0.06%라고 하더라고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떠드는데 그게 전체의 이 의견인 것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 세력들이 실은 다 몰려다니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소수자가 뭐 어느 문화권이나 5%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정말 저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안 되는데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 비성소수자도 한마디씩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은 저희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 LI들 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라. 차별금지법도 실은 88%가 찬성을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 물론 정치가들은 정치나 국회에서 할 일도 있지만 법에서는 허용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 많은 어떤 응축된 에너지가 있으면 법도 바뀌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씩이라도 해줘라. 저 혐오의 말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고 이상한 말인지 그리고 이 약자나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혐세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절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나 부모님들한테 영화를 보고 가서 갑자기 커밍아웃 하면 부모님들이 놀라시니까 준비를 해서 커밍아웃 하고 싶으시면 준비를 해서 하시고 그리고 커밍아웃을 어느 기회가 돼서 하신다면 혹시 그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평온을 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 할 정도 되면 내 존재가 부서질 정도가 된 상황이라 하는데 부모님의 가족의 평온을 좀 깨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야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부모님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리고 내가 안전할 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께 그런 선물을 드리고 넓은 세계로 초대할 기회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을 버리세요. 그런 가족 필요 없습니다. 내 뿌리는 내가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모한테 상처를 실은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면 되니까 항상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고 커밍아웃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사자분들이 있다면 당사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밍아웃을 생각할 때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그냥 내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그냥 이 얘기를 엄마 아빠랑 좀 공유하고 싶어. 공유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커밍아웃을 꼭 가족끼리 비밀이 없이 우리는 다 터놔야 돼요. 뭐 부모에게 나의 어떤 이 좀 내밀한 부분을 난 다 알려줘야 돼. 이런 의무감 따위는 절대 가지시 마시고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고 내 커밍아웃을 부모가 못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부모 몫인 거예요. 부모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쨌든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제가 커밍아웃을 받고 보니까
받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제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당연히 부모 모임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자꾸 제가 성장하는 걸 느끼니까 저는 이 커밍아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아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새롭게 정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제 몫이에요. 제가 잘난 척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부모의 몫이니까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건 당사자의 절대 잘못도 아니니까 죄책감 가지시지 마시고 혹시 엘라이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인데 엘라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혐오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좀 함께 내주시면 그만큼 가치로운 일은 없다는 거를 좀 마음에 새겨주시고 엘라임을 표시할 수 있는 뭐 배지라든지 뭐 무지개 끈이라든지 이런 뭐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거 조그만 거 좀 착용하고 다니시면 우리 주변에 많은 말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희 영화는 4번 보셔야 인생 영화로 되는 거 트위터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 꼭 4번 이상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카톡방에 이제 인천키퍼 혐오 세력 관련해서 남겨주신 그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되게 이상하다, 되게 기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그 혐오 세력 안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다 같은 구호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자식을 그러니까 지켜줄게 라는 그 구호가 사실은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그 공간에 그분들이 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혐오 세력에서 이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쨌든 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왜 그것이 혐오이고 그다음에 폭력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은 사실 사랑이어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혹은 너의 존재 자체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혹은 넌 병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만 이제 생각을 열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누구든 넌 이성애를 하기 때문에 잘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이제 엘라이들이나 혹은 부모,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꼭 이제 남녀로 이루어진 어떤 가족의 모습 혹은 동성이 아닌 이성애 중심적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는 지금 가족의 형태에서 동성으로 된 커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내가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렇게 나뉘어진 1이냐 2이냐의 사회가 아니라 그 1과 2 사이에도 되게 여러 스펙트럼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국회에서도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농성 천막을 치시고 하루하루 그 공간을 지켜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그 길에 좀 함께 힘을 보태고자 만들어진 의미가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같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서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섹션 2가 시작되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서 오늘